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에 더부룩한 속 뜨겁지만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해장 토론! 이번엔 패널 소개해드릴게요. 맥정치사연구소 소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서종옥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첫 주제는 저희도 좀 유식한 거, AI 뭐 이런 얘기 좀 해보죠. 그럼요. 샌프란시스코. 예,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전 세계 최고 부자들 다 왔습니다. 예, 이름 열거하자도 안 하실 거예요. 황 아저씨도 오시고 우리나라에 존칭 빼고 이 회장, 최 회장, 또 다른 이 회장, 정 회장도 가고 황 아저씨 저 미국에서 오고 울트먼 씨 뭐 이런 사람 많이 왔어. 샘도 오고 많이 왔어요. 일단 이게 사실은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 저 유명한 AI CEO들 다 모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 어떻게 봤습니까? 되게 설레는 장면이죠, 사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고. 예.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AI의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국가하고 이제 패권을 가지게 되면 혹시 제 자녀 세대 때는 제 자녀들이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예. 그때는 지금 저희 중동 국가 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싸우리처럼 사는 거야. 야, 저렇게 기름 나는 나라 정말 부럽다.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 다른 형태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하고 어느 정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설레는 일 같습니다. 자,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가슴이 웅장해져요. 뭐 이런 취지잖아요. 요 멘트를 할 때 앞에 있던 서정욱 변호사 피식 웃었어. 왜 그랬습니까? 저는 예. 기업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기업들이 이미 다 그 계약이 돼 있는 걸요. 대통령이 그게 왜 끼어듭니까? 기업들이 예. 다 이미 엔비디아는 하이닉스하고요. 예. 여기 그 장기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삼성도 브로드콘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황당한 게 속도전하면 저 아닙니까 하면서 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흔들림 없이. 근데 그러면서 이게 호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호남 반도체 공항 이전하는데 무항군이 3대 선결 조건으로 2번이나 불참해가 회의도 아직 못했어요. 그게 20%가 미군 기지인데 예. 원래 2033년까지 이전돼 있어요. 삽도 못 들 게 뻔한데 10년간 이걸 뭐 호남 반도체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한다? 이거야말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진실을 밝혀야죠. 무슨 속도전입니까? 회의도 한 번도 안 왔어요. 무항군이. 공항 이전하는 데만 6, 7년 걸릴 겁니다. 알겠어요. 맥 소장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비판을 하려고 막 쥐어 짜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별로 안 통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세계 빅테크 기업 총수들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예. 기업 간에 이렇게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세계 빅테크 기업 간에 서로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데 한 자리에 모이겠어요? 아까 하준경 수석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야만 이걸 한 번에 원샷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참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한 게, 이게 국내에 이제 팹 생산 메모리 반도체 4,700조를 일단은 심었잖아요. 예. 심어놓고 나서 세일즈하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4,700조를 심어놨다. 세계 패권 국가에서 한국은 믿을 만한 곳이다.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투자해. 예. 그래서 사실상 총 9,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이걸 가져온 거예요. 물론 MOU이긴 하지만 최소한 기업 간의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시너지를 대통령이 중간에서 뭔가 개런티를 해준다는 자체가 그 기업 간의 이 투자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기업들이 이거 이끌어내려면 하세월입니다. 또 만나고 물밑 접촉하고 또 만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과는 성과로 칭찬해 줘야 되지, 비판을 해서 쥐어 짜내봤자 이게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손영욱 변호사님 좀 그래도 합리적이시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좀 칭찬할 때 칭찬해 주셔라. 장동영 대표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 외교나 안보에 대해 저도 예. 한 말씀 드리면,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전혀 그렇게 해오지 않은 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낌이, 이재명 대통령 좋대, 잘 됐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삼성을 해체해라, 그 이재용 구속해라,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외치셨었는지 그게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대통령 되니까 이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달으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업들 때려잡아갖고는 나라 경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하신 모양이구나.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굉장히 강성이었다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진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고백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세계적인 무슨 AI 기업들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무슨 우리는 식구다, 뭐 위아 패밀리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뭐 식구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1900조 무슨 우리가 계약을 했다, MOU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또 4,700조를 뭐 어디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숫자까지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전체 경제를 갖다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뭐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서정호 변호사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장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어요. 대통령의 요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만든 증시 도박판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만 놓고 있는 이 대통령은 한가롭게 외여 중이다. 뻔한 소리를 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냐? 관세 협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미국은 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민주당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열등감 자백하십니까? 그러면서 미국 방문했을 때 장 대표가 미국 방문했을 때 얘기 미스터 뒤통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갔던 사진 또 돌고 있고 지금 당신은 가가지고 뒤통수만 찍고 왔으면서 뭘 대통령의 성과를 이렇게 폄훼해 이렇게 민주당에서 반박하던데 장 대표 얘기 괜히 꺼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이게 지금 미스터 뒤통수 얘기 또 나와가지고 지금 단일 정보 ETF 때문에 네. 레버리지든 뭐 인버스든 그 때문에 그 한 100억 불에서 10몇 조 들어가서요. 예. 거의 개미들이 92, 3% 손실을 보고 평균적으로 이게 거의 반 이상 계좌가 녹아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하루에도 샀다 팔았다 회전율이 2,700% 넘어서 예. 심각한 이게 문제되는데 이걸 김용범 실장이 강력하게 시장에 도입했단 말이에요. 2억 원 예. 하고 그다음에 이찬진은 들어놓아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은 거죠. 지금 개미들 재산권이 약탈되고 있다. 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첫째, 관세는요. 벌써 그 슈퍼 301조로 우리가 강제 노동국으로 분류대가 12.5% 돼요. 또 이번에 과잉 생산을 하면 제가 볼 때 15는 부족하고 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쿠팡이나. 예. 이걸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게 장동희 대표가 김민수와 간 거는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외교와 대통령 외교 같을 수는 없죠. 그걸 단순 비교해서 장동영 빈손 갔다 왔는데 왜 우리 그러냐. 이거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국내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다고 해서 밖에 외교 최전선에 나가 있는 대통령에게 외유하느냐,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냐 이 얘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외교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만나는 자리인데 예. 다른 나라 정상들은 지금 대통령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국내 정치에 문제가 있고 예.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밖에 가서 해야 될 선결 과제도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해서 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윤석열 때 왜 해외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볼게요. 정성호 장관. 이 정성호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제일 오래됐던 사람. 연수원 때부터의 친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보면 친명계 좌장이죠. 좌장 맞잖아요.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우리 순장조라고 표현하는데 순장조가 될 수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정성호 의원 맞죠? 네. 제일 오래된 사이고 각별하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사의를 하게 표명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사표를 낸 건 아닌데 언론은 그렇게 알려줬죠. 사의를 표명했다고.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지를 밝혔다는 건 보도. 이거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일단 김종욱 최고위원 보시기에도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지금 사의 표명한 게 레임덕 신호탄이에요? 그 사회 표명한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못해 먹겠다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예.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 만약에 그대로 가는 거 봤다가 나중에 나한테 온갖 책임이 다 쏟아질 텐데 나 그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당에 가서 이거 휘집어야겠다. 안 된다고. 뭐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집권당 내에서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의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갈등이 벌어졌고 내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는 그리고 내분하고 있고 서로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건 뭐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도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지이자 그리고 믿는 사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저는 상당히 그 이른바 레임덕의 전조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이번에 저 대표 경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예. 당선이 된다면 정말 레임덕 시작이죠. 그 맥소장 네. 정 장관의 말이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할 그러니까 일이 사실은 할 말은- 할 일 많잖아. 근데 그러니까 할 말을 여기에 다 담았어요. 예. 압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법무장관 일을 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엄청 몸이 힘들었대요. 예. 아시잖아요. 뭐 이가 뭐 빠져서 예, 예.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몇 개를 했다는 둥. 근데 몸이 힘들어도 일이 흥이 나면 하는 분이에요. 근데 흥이 안 나. 예. 심지어 뭐 어떤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읍수하고 보안 수사권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달라라고 그렇게 그 상임위에 가서 예. 얘기를 하는데 여당이 야당 같아. 아 그러니까 난 그럼 흥이 나겠냐고요. 여당의 벽이 부딪히면 진짜 그러니까 장관하면 여당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몸은 흔들지 흥은 안 나지.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이게 도대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있지. 결국에는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운운을 하는 것들이 결국엔 누구 탓이냐. 예. 정청래 지도부의 어떤 온기가 식지 않는 현 여당의 지도부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정청래 지도부가 지난 1년 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힘들게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힘들게 했고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이런 단어까지 나오게끔 만드는 지금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국회의원 다시 복귀하면 되잖아요. 예. 복귀해서 내가 좀 중심을 잡고 당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여당하고 정부하고 계속 이렇게 여기장이 나면 될 일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내 역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당에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그 정부 입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이번 지도부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서 좀 당청 관계가 좀 순조롭게 되면 되고 예. 검찰 개혁 이제 10월부터 이제 또 시작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것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나오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는 조금 홀가분하지 않을까. 또 법무장관 누구를 또 해? 또 대상도 마땅치 않아요. 그 이건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다. 이 얘기는 그러면 지금 친명계가 지금 보면 되게 초재선이고 친명 직계들이 이제 4선, 5선 중진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친명 좌장 역할을 해가지고 대통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당에 가서 중심을 잡겠다는 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물러나는 명분을 뭐 얘기하는 거라서 예. 사실은 뭐 중심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의문은 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되면 거기가 구심점이 되겠죠 사실. 그렇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가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 권력에 끌려가고 현실 권력은 예. 일단 전당대회라는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린 거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민마저도 예. 잠깐 뒤로 밀어놓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현장이라 너무 이제 슬프고 유튜브 권력. 저도 너무 비참해요. 근데 지금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저보다도 뭐 100배 만 배 비참하겠죠. 주무부처 장관인데. 네. 아니 이게 검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예. 근데 나름대로 숙고하고 노력하고 또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법사위 의원들이 거의 뭐 정성호 장관을 무슨 검찰주의자 완전히 그냥 막 박살을 내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호통치고. 근데 여당 의원들이. 예. 아니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의중을 갖고 계시고 예. 고민을 하고 있구나 현장에서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비겁한 게요. 본인들도 알아요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내가 당장에 이 당원들한테 인기 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예. 그냥 정성호 장관 박살내고 예. 뭐 김남희 의원 같은 사람도 막 좌표 찍어갖고 문자 보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뭐 소장님은 저 장관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민주당 의원들 한 명도 예.
그걸 갖다가 용기 있게 지금 당원들이나 유튜브에서 저렇게 떠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공복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성호 장관 발 맞춰가지고 욕 먹을 거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 안 보여요 별로. 예. 근데 법무부 장관한테만 당신 이렇게 물러나면 좀 무책임하지. 이거는 너무한다. 민주당 의원들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정성호 장관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사표를 반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근데 그 저 좌표 찍고 그다음에 악마화하는 거 그거 민주당 전공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해왔잖아요. 자기 편한테도 그런.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양념이라고 그러면서 그 언론을 비롯해서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 다 그냥 집단적으로 몰고 가서 공격을 했고 예. 지금 보니까 그게 발전을 해서 이제는 자기 당의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제 그 거의 그 사람은 악마화해서 공격을 하는데 저거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만약에 정청래 대표 당대표 되고 자기들 힘 세지면 그 화살 어디로 가겠어요? 대통령한테 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리병 속에서 그 마법사를 끄집어내긴 쉬워도 다시 집어넣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만들어냈던 그 이른바 파퓰리즘 정치 그런 것들의 결과가 지금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강 변호사 얘기한 거 중에 좀 공감 가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의원들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들은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쳐. 왜냐면 직접 본인이 수사 참여 안 해보고 기록 안 봤으니까 아 그래 진짜 뭐 보안수사권 없애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면 변호사 출신 되게 많잖아요. 변호사들 의원들 중에 그 사람들 알 건데 이거 아니, 근데- 다 없애면 어떤 일 벌어질 거 본인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변호사하면서 활동하면서 형사사건 해보고 하면 다 알 건데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는 게 나는 아니 근데 이게 변호사 황선 출신이 변호사 알잖아 지금. 아니 그죠? 대통령이요. 예.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는 거잖아. 다 알아요. 대통령도 근데 알고. 대통령이 숨잖아요. 하다못해 대토론회 하면 안 하잖아요. 예. 이게 부동산보다 덜 중요한 주점입니까? 예. 대통령이 토론을 하도 여론 수렴해서 리더십 있게 이건 두야 된다 하면 그럼 아무리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예. 대통령을 완전 개무시하고 벌써 레임드 온 겁니까? 예. 대통령이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당에 다 뜨는 게 버렸잖아요. 잠깐. 이게 얼마나 비겁하냐고. 그게 제일 궁금한 건 대통령이 야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일단 나는 보안 수사권 예외적으로 남겨야 돼. 그게 내 소신이야. 변하지 않아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당으로 넘겼어. 아, 그러면 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죠. 하겠습니까? 저는 100%안 한다 봐요. 아니 100%안 한다 봐요. 거부권. 제가 그게 비겁한 거예요. 이게 왜 비겁하냐는 말이 너무나 그 비겁하냐면 예. 비겁한 그 비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 예. 그러니까 여당이 면을 살려줘야 앞으로 이 보안수사권만 있을 겁니까? 한번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 시작하면 이건 당청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뭐 그냥 쉽사리 거부권 있으니까 한다. 정무적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보안수사권 왜 토론을 안 하냐. 토론할 수가 없어요. 입법부에 던졌어요. 의견을 충분히 줬어. 내 의견이 의견이니까 니들이 토론해. 입법부가 토론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문이 알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위탁받아서 대2민주기관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국민들이 바쁘니까 대신 토의하고 결론을 내란 소리잖아요. 바꿔바란 소리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것뿐이야.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거를 다 망기칠라면서 자 나는 이렇게 하니까 토론회 합시다 나오세요. 그러면 그게 정당 또 대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라 대표장. 했죠.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 한쪽으로 결정을 내렸죠. 이게 의견을 준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대통령이 원래 추진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 해야 되겠다 그러면 쫙 밀어붙이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잖아요. 추진력이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근데 보안수사권 분명히 남기는 게 본인 소신이야.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른 정책 때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이것도 남기기 위해서 쫙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냥 당에다 던지고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 뜻을 안 받고 전당대회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부 입장 완전 폐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솔직히 보면- 뭔가 이게 좀 발을 좀 빼려는 것 근데 같아가지고. 솔직히 집권 여당에 조금 총탈에 매달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여당이- 이게 우리 예. 지지층에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자체가 검찰 개혁의 완전한 종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그래도 이건 알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견을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최소한 당에서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 지지층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꺼내 들어서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반대로 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고